예, 안녕하십니까. 수능 기적 수원 18일차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마지막에 무한등비 수열에 활용 남아있긴 한데 그 파트는 이제 뭐 지금 당장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우선은 그 기본적인 거 우선은 맞춰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연습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18일차 오늘 마지막이고, 자, 수고하셨고, 여태까지 문제 푼다는 거 마무리 잘 지으셔갖고 여러분들이 그 수원 3월 모평 때 여러분의 좋은 좀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3번 문제부터 좀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오늘 18일차에 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오늘 18일차는 크게 세 가지 유형 정도로 좀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얘기할 게 우선은 무한등비급수야. 지금 오늘 할게 무한등비급수 쪽이겠고, 급수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급수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급수가 뭡니까? 얘네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해갖고 어디까지 n번째까지 더하자. 그러니까 합을 우리가 급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 뭐가 붙었어? 무한이란 얘기예요. 즉 첫 번째, 두 번째 그 n번째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계속 더하자, 무한대까지를 더하자라는 얘기가 되겠고,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n번째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표현했으면 얘네들은 굳이 s 무한대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게 돼.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잖아요. 얘네들을 시그마를 이용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n이라고 표현하는데, n이 아니라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하자는 얘기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가 돼버립니다. 요게 바로 뭐야? 무한급수의 표현인 얘기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대놓고 그냥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라고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뭐 어떤 표현법을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쓰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들이 무한급수에 관한 얘기겠구나라는 거를 눈치채자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쓰자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의 합,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의 합이겠구나를 구하자는 얘기겠고, 자, 요쪽 파트는 크게 얘기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무한급수, 우선은 개념에 관한 얘기. 뭐 개념이라고 얘기하기자면 개념 무슨 정의 이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무한급수를 직접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세 번째는 무한급수, 무한대까지 합이긴 합인데 하필이면 어떤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으로서 이렇게 세 개 정도로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개념에 관한 얘기하고 특히나 요 등비수열 쪽에 요 두 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개념에 관한 얘기부터 조금 하자면은, 뭐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개념보다는 뭐 정의 문제풀이보다는 문제를 이런 성질에 관한 얘기로서 좀 이야기를 하였고,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기적 처음에 보면은 요 유형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요 이야기 있잖아요. 무한급수 뭐 어쩌고저쩌고 수렴하는데, 요거에 관한 얘기를 먼저 잠깐 하자면은 바로 어떤 얘기냐면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 무엇을 하면은 수렴을 한대. 수렴한다는 얘기가 뭐야? 어떤 요 값이 특정한 상수값을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다? 0이다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렇지. 요거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설명할 텐데, 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친구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얘가 무슨 뜻이라고?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의 합,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이 아니라 계속 더해 나가자라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떠한 수렴한데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저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값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무한대까지 더한다가 아니지. 실제로는 계속 더해 나가는 거지. 뭔가를 계속 더하는 거야. 뭔가를 계속 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파래. 더해도 알파고 더해도 알파고 더해도 알파고 더해도 알파래. 도대체 얘네들이 얼마를 더하길래 계속 알파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바로 얼마를 0을 또 0을 또 0을 또 0을 계속해서 0에 가까운 값을 더하기 때문에 더해도 알파고 더해도 알파고 더해도 알파고 더해도 알파가 돼버리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럼 무슨 얘기 됐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히 0이 아니겠지만은 얘네들을 계속 더해 나가니까 점점 작아져갖고 거의 무한대 번째 항은 거의 얼마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겠지. 그래갖고 어떠한 합이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거의 극한에 다다른 무한대 번째 항들은 거의 얼마에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더해도 0, 더해도 알파, 더해도 알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자라는 거겠는데, 이 이야기를 요렇게 그냥 대놓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기보다는 좀 요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 수렴하게 되면은 무엇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얘네들은 무엇 때 무한대까지의 합을 뜻하는 거고, 얘네들은 몇 번째? 일반항에 관한 무한대 번째야. 즉 합이 수렴한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항은 얼마다? 0이다 라는 식으로 기억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을 말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합이 뭘 하게 되면은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얼마다? 0이다 라는 식으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들을. 자, 괜찮습니까? 자,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0이다라고 기억을 하자는 얘기겠고, 바로 요쪽에 관한 얘기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3번 문제부터 풀게 되면은, 맞아, 이거를. 자, 43번. 문제를 보면은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이 수렴할 때 다음을 즉 합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수열에 합이 무엇을 하고 있어?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요 가로 안에 있는 얘가 일반항, AN이 일반항이 전체가 일반항이겠지. 전체 일반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의 n제곱 an-2라는 값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합이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얼마다? 0이다라는 얘기겠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3의 n제곱 곱하기 an-2가 0이라는 얘기는 넘기게 되면은 3의 n제곱 곱하기 an은 2가 양쪽을 3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는 an은 얼마가? 3의 n제곱 분의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집어넣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라고? 3의 n제곱인데 2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얘네들을 더하기. 왜냐면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얘네들을 3분의 1의 n제곱으로 바꾸면 좀 모양새가 좀 편하잖아. 위에 것도 6 곱하기 an에다가 6을 곱한 거니까 위에 게 얼마? 12로 바뀌겠지. 그래서 12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5 곱하기 4의 마이너스 n제곱이 아니지 4분의 1의 n제곱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지수꼴이잖아. 밑이 큰 것만 비교하면 되겠고 밑이 뭐가 큽니까? 얘네들이 밑이 큰 거잖아. 얘네들이 그치. 3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더 어떻게 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답은 2 더하기 1분의 1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답은 4 하고 우리가 얻으면 되겠지. 3분의 10이니까. 자, 요런 식으로 자, 합이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0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자는 얘기예요. 자, 같은 맥락으로 쭉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자, 4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4번도. 자, 이 문제도 보면은 AN에 대해서 급수 AN에 대해서 자, 잠시만요.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자, 급수 AN에 대해서 자, 다음이 수열, 다음에 얘가 무엇을 한다고? 수렴. 얘도 무엇을 수렴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요놈의 극한값, 즉 요것만 갖고 쭉 빼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3n이 얼마다? 0이 만들어지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쭉 뽑게 되면은 리미트 n이 어디로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 더하기 bn의 극한값은 또 0이 만들어진다. 합이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0이다. 합이 수렴하는 거니까 일반항은 0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자, 정리해볼까요? 자, 요거 넘기게 되면은 자, 리미트 an은 리미트 n 플러스 1분의 3n이겠고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계획적인 계수 비하면은 리미트 an의 극한값은 얼마? an의 극한값은 3이다라고 얻을 수 있겠지. 얘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an은 리미트 bn이겠고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bn이죠. 넘어갔으니까 an의 극한값이 3이니까 bn의 극한값은 얼마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부호 다르니까. 그치? 그럼 뭐야? 얘가 a의 극한값이 3, 얘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해갖고 6 해갖고 2 하고 구하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여기 오고 자 어렵게 풀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45번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45번도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역시나 또 뭐하고 있어? 합이 수렴할 때의 다음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거의 암산 수준으로 가능해요. 얘가 지금 뭐야? 얘가 합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가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지. 근데 봐봐. 4의 n제곱분의 an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an이 얼마가 분자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an이 0이네. an이 0이네. 요거 0이네. 없어지겠네. 그럼 요것만 갖고 하면 되고 밑이 얼마가? 4가 제일 크잖아. 그치? 마이너스 1, 4분의 1분의 플러스 1, 4니까 답은 16 하고 구하시면 되겠죠. 쉽게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무엇에 관한 얘기들. 자, 자, 첫 번째는 우선은 무엇에 관한 얘기, 개념에 관한 얘기 있고, 두 번째 이제 46번 같은 경우 좀 계산에 관한 얘기겠는데, 계산 쪽에 문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지금 태블릿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자, 하품을 좀 했는데,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요 문제예요, 요 문제. 46번 문제. 자, 풀이가 조금 길어. 그냥 천천히 따라오세요. 천천히 그냥. 요 시기 긴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자, 자연수 n에 관해서 n에 관한 2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에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겠고, 어쨌든 간에 2차 방정식 나와 있고 두군 나와 있으니까 수험 중에서 근계수 이용하자는 얘기겠지. 자, 근계수 한번 써볼게요. 그냥 바로 그냥 알파 n 베타 n이 뭔지 몰라. 그냥 써봐 한번. 자,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게 b잖아.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얼마? 4n이. 그리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a분의 c니까 4n 제곱 마이너스 1. a분의 c가 만들어지니까 1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만들었는데 문제는 요걸 구하래. 알파 n 빼기 베타 n을. 자, 여기는 더한 거고, 여기는 빼는 거고,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잖아요.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이 아니라 요놈의 제곱은 뭐라고?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n 베타 n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요걸 이용해서 얘가 아니라 제곱된 값을 구하자는 얘기야. 제곱을 구하면 나중에 얘는 어떻게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괜찮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 구해봅시다. 알파 n 더하기 베타는 얘잖아. 그치? 이거를 제곱하자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냥 제곱하게 되면은 4n 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분의 분자의 제곱 4n의 제곱이니까 16n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n 베타 n 4 알파 n 베타 n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4를 곱한 거니까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얼마? 4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자, 통분해 볼까요? 자, 통분하게 되면은 요거는 요거 제곱, 요거는 그냥 요거니까 똑같은 거 위아래다가 한 번 더 곱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되면 분모는 4n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다가 요거
변한 거 없잖아요. 얘네들은 16n 제곱 여기다가 무엇을 위아래다가 4n 제곱 마이너스 1을 4n 제곱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곱하게 되면은 16n 제곱인데 마이너스 16n 제곱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까지 해갖고 쫙쫙 없어지는 거니까 뭐만 남겠어? 4n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4가 남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야. 여기가 제곱이 돼 있잖아.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씌우자? 루트를 씌우자는 얘기야. 물론 앞에 풀만 붙어야 되겠는데 알파 n이 더 크다. 알파 n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결과값은 양수가 나오겠지.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즉 요게 루트 씌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제곱 없어지겠고 루트 씌우면 2니까 결국에는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가 요 알파 n 빼기 베타 n이 돼버린다는 얘기겠지. 자 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 그래서 어디까지 정리했느냐 여러분들이 자 알파 n 빼기 베타 n이 얼마다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문제를 자 한번 정리하고 자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문제 이제 얘네들 시그마잖아. 시그마 얘네들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하자는 얘기니까 시그마 씌우게 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인데 요거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지. 2m-1, 2m 플러스 1분의 얼마가 2가 만들어지겠고 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잖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부분분수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요.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분의 2니까 약분되고 또 a분의 1 빼기 b분의 1까지 만들어지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알파 n 베타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겠고 요것만 우리 풀면 돼버리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n에다가 1부터 노가다는 거잖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2 빼기 1이니까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점점점점 n 무한대까지 집어넣는데 아니야. 무한대까지는 우선 n까지만 집어넣어봐. n까지만 n번째까지만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겠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정리부터 해보세요. 쭉쭉쭉 요거까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남는 거 이거하고 이것만 남으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1-2n 플러스 1분의 1이 하는 거겠는데 최종적으로 n이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1 요거 0이 돼버리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1 하고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예요. 자 핵심은 무한대까지를 더한다고 해갖고 무한대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만 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다시 n에다가 무한대를 넣는 자 두 작업으로 나누셔야 돼.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넣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요게 우선은 뭐야 두 번째 계산 문제고 뭐 일반적으로 계산 쪽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부분분수다라고 부분분수꼴이라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등비수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등비수열 쪽이겠고 자 이거 47번에 넘어갑시다. 이거는 넘어가세요. 자 무한등비급수였고 무한등비급수에서의 우리가 핵심은 뭐야? 무한등비급수야. 자 원래 무한급 뭐야? 무한급수였어. 무한급수였는데 사이에 뭐가 들어가? 등비, 즉 무한대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이란 얘기야. 즉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어쨌든 등비수열의 합 공식 SN 구하게 되면은 얼마가 1-r, r-1로 안 쓸게요.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이 만들어지겠고 근데 얘가 n번째가 아니라 무한대까지 얘를 무한대까지 1-r분의 a1의 1-r의 무한대승인 거잖아. 그치? 얘의 특징한 게 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수렴 조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 수렴 조건이 뭐야?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잖아. 그치? 그런데 수렴 조건에서 끝나면 안 돼. 수렴을 한대. 그런데 그게 얼마로 수렴하는지를 구하는 거. 얼마로 수렴하는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거 무한대승하면은 0 돼버리니까 바로 1-r분의 A1이란 얘기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쪽으로 접근해야 돼. 수렴 조건이라는 것과 그럴 때의 요 결과값.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거야. 자, 1-r분의 A1.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뭐 47번, 48번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풀었으니까 이거 풀어야 되겠다. 이거는 맞네. 자, 48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등비수열이 나와 있고, 요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우선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이니까 뭘 구해야 되겠어? 5번째 항, 8번째 항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요거 어떻게 공비 직접 등비수열 AN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자, A5는 2의 8제곱. 그 다음에 A8은 2의 5제곱인데, A5가 아니지. 등비수열이잖아. A1R의 4제곱. A8도 아니지. A1R의 7제곱이 각각이 여기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좌변 우변 나눠버리면 될 거 아니야. 좌변 나누게 되면은 2의 세제곱은, 우변 나누면은 A1 없어지고, R 4개, R 4개 없어지면은 R 3개 분의 1. R의 세제곱 분의 1이 2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R은 얼마까지? 2분의 1. 공비는 2분의 1까지 얻었다는 얘기인 거야. 두 번째 이제 초항 구해야 되겠죠. 자, 초항 구해야 되겠지. 뭐 이거 구해볼까? 자, A1의 R의 4제곱이 얼마가? 2의 8제곱인데 R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는 A1의 얼마가? 2분의 1의 A1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이란 얘기겠고, 얘네들은 A1 2의 4제곱 분의 1이 2의 8제곱이란 얘기야. 4제곱 싹 곱하게 되면은 A1은 얼마가? 2의 12제곱이, 즉 초항은 얼마가 나온대요? 2의 12승 12제곱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끝났잖아. AN 구하게 되면은 끝났네. AN은 2의 12승 곱하기 2분의 1의 얼마? n-1제곱까지 얻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자, 이제 구합시다. 자, 다음을 구하셨는데,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겠는데, 공비가 어떻게? 2분의 1이란 얘기는 1 수렴한다는 얘기겠고, 얘가 수렴할 때 공식이 뭐야? 1-R분의 A1이지.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거 뭐냐면은, 1-R이 얼마래요? 2분의 1. 분의 A1인데 여기서 A1이 아니야. 왜? N이 뭐부터? 9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A1이 아니라 A9가 초항. A9가 초항이 돼버리는 거야. A9가 초항이 돼버리는 거니까 A9는 212승 곱하기 요거 8이니까 2의 8제곱 분의 1이겠고, 얘는 2의 4제곱이 되겠지. 2의 4제곱.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분의 2의 4제곱이니까 어떻게? 2의 5제곱 2 곱해가지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요 값이 돼버린다는 얘기겠지. 어렵지 않죠 요거. 자, 푸는 거 연습했으면 좋겠고. 자, 요거는 제가 50번 49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요거는 49번만 풀어보고 50번에 이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자,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이 이래요.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 자, 공비가 같은 무한 등비수열이래. 그러니까 AN도 BN도 전부 다 공비 같다는 얘기니까 AN은 A1의 R의 n-1승, BN도 B1의 R의 n-1승인데 얘네 두 개가 어떻다? 같다란 뜻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힌트, A1 빼기 B1은 얼마래요? 1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무한등비 급수잖아. 얘가 8이 나왔단 얘기야. 무슨 얘기겠어? 얘 무한등비 급수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1-R분의 A1이 얘가 얼마가 8이 나왔단 얘기 아니야. 또 얘 구하게 되면은 또 무한등비 수열이잖아. 또 얘가 6이 나왔다. 1-R분, 여기서 A1이 아니지. BN이니까 B1이 얼마다? 6이란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갖고 우리가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A1과 B1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 자, 만들어 볼까요? 한번. 자,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 두 개 위치 싹 바꿔도 되는 거잖아. 8분의 A1은 1-R이겠고, 요것도 위치 싹 바꾸게 되면은 6분의 B1도 1-R이니까 얘네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싹 대각선 곱하면은 8B1은 싹 곱하면 얼마가? 6A1이겠고, 2로 나누게 되면은 4BN은 3A1, A1은 얼마가? 3분의 4B1이 만들어지겠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A1 대신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대입하게 되면은 A1이 3분의 4 B1 빼기 B1은 1이란 얘기겠고, 요거 좌변 정리하면은 3분의 1 B1이니까 B1은 얼마? 3까지. 그래서 B1은 얼마? 3 곱하기 R의 n-1승이겠고, 자, 그래서 B1이 3이래. 얘가 3이란 얘기는 R은 얼마?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B1은 얼마래요? 3이래요. B1이 3이면은 A1은 얼마래요? 4래요. 그리고 얘가 4고 얘가 3일 때 R 값은 얼마가 2분의 1이 나온대요. 그래서 AN 구하고 BN 구한 다음에 곱해 갖고 우리가 답 구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괜찮겠지?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까지는. 자,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실제 문제는 요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아마. 대수능에서 3점짜리 나왔잖아, 보면은. 3점짜리 나왔는데, 4점짜리 쪽에서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이거 말고 이제, 저 무한등위고수 활용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자, 수고하셨고, 자, 우선은,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자, 수원 연습하고 나머지 또 문과반 친구들은 미통기, 그 다음에 이과반 친구들은 아직 우리 갈 길이 멀잖아, 마치. 4분에 끝났으니까, 계속 꾸준히 문제 풀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